누구든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면 끝까지 찾아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나치 전범 처벌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1979 hat man schließlich die Verjährung für Matt vollständig aufgehoben. Das ist der Grund, weshalb wir überhaupt noch tätig sind. Da die Matt nicht verjährt, sind wir verpflichtet, diese Taten heute noch zu verfolgen. 독일은 사후 법규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Das Interessante an dem Prozess vor dem Nürnberger Militärtribunal, genau wie der Prozess vor dem Militärtribunal in Tokio, bestand ja darin, dass das Statut dieser Gerichtshöfe erst nach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niedergeschrieben worden. Und das war so eine Besonderheit, dass eben das Strafgesetz nicht in Kraft getreten war, bevor die Straftaten begangen worden sind, sondern dass es erst schriftlich niedergelegt worden ist, ja unter Umständen Jahre nachdem die Taten verwirklicht wurden. 독일은 인도에 관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 부인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Ganz wichtiger Aspekt, dass in Deutschland ja eigentlich fast allgemeine Meinung ist, das, was damals geschehen ist, darf sich nicht wiederholen. Und es gibt im Deutschen diesen Spruch, wehret den Anfängen, also nicht erst warten, bis es zu spät ist, bis solche Kräfte zu stark sind, sondern schon eigentlich die geringsten Ansätze zu bekämpfen, um auf jeden Fall zu verhindern, dass sich solches Unrecht, solche Verbrechen, solcher Schrecken noch einmal wiederholt. 지금도 여전히 거짓으로 왜곡된 광주의 진실. 40년 전 무고한 시민들이 왜, 얼마나 죽었는지 피해 실태 조사조차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밝혀져야 가해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그래야 치유와 화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피해자가 있었으면 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해자는 어떻게 그 당시 신고무세력과 현장에서 국가폭력을 행사했었던 현장의 실행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광주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을 짓밟은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인간성을 짓누른 범죄. 인간성을 짓누른 범죄로 당시 전두환과 신군무세력이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2007년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성립하는 인도에 반한 죄가 명문 규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제정된 법을 5.18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는 당시 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로 행해진 살해와 같은 행위, 살해, 상해 이런 행위들, 아마도 인도에 반한 죄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된다라는 것이 이미 국제간섭법으로 되었다. 국제의 사회의 간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14일 금남로에 5.18 가해자들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어진 진상조사에도 공식적인 국가 보고서조차 없는 것이 5.18의 현실입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가해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일정한 지위를 정치 권력으로서, 경제 권력으로서, 사회 권력으로서, 언론 권력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5월 12일 조사 개시 명령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아직 풀지 못한 의혹들과 함께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개정을 해서 명백히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조사 역량과 결과에 좌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와 명백한 가해자를 특정하면 그런 입법은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이번 진상조사로 발포 명령과 안매장 같은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18 문제가 이제 끝났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일반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법은요, 수사도 마찬가지고 입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법의 영역은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결하라고 촉구하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40번째 5월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은 죽음. 80년 5월 황망하게 쓰러져간 무수한 죽음들이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밝혀줘야죠. 화해와 용서를 말하려면 진실을 말해야지 그게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화해와 용서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권력을 찬탈한 군은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그 진실을 오랫동안 은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상규명, 사실규명과 진실규명, 이것에 저는 최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국민들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밝혀주는 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형사사법적으로는 그날 사건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발생한 인도의 반항자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그것을 정의에 맞도록,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년 5월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이 광주에서 자행한 인도의 반환죄. 4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